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지금 10시 조금 넘었네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전히 추운 날, 겨울 날씨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눈길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조심조심 항상 조심하시길 빌어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번 주 일드맥스 ETF의 옵션을 매매 결산해보고 또 분배금을 추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리입니다. 이번 주 옵션 매매 서머리 여기 보시다시피 이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뻘겋죠. 이 얘기는 지금 합성 옵션에 조금씩 트레이드가 있으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옵션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잘 했는데 워낙 합성 옵션에서 손실이 큰 종목들은 실은 옵션에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후이 같은 경우는 44센트, 코니는 뭐 거의 돈을 조금 벌긴 했는데 그 1센트도 못 벌었죠, 그죠? 그리고 FBY 같은 경우는 10센트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FBI 같은 경우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분배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보통 이전에 나왔던 게 한 5배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FBI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YMAC도 또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YMAC도. 그러니까 다음 주 예상이 이 정도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후이는 안타깝게도 합성 옵션에서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MSTY 같은 경우는 플러스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는 못 벌었습니다. 8센트. NBDY도 7센트. 풀티 같은 경우는 주간 옵션에서 상당히 트레이드를 열심히 해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 덕분에 약 40센트 정도 수익이 났고 SMCY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스노이도 마이너스고 테슬리 같은 경우도 현재 뭐 플러스긴 합니다만 22센트 정도. 지금 나중에 트래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일주일 내내 상당히 많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연속으로 4일 동안 연속으로 4일 동안 해서 거의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거의 뭐 6만 불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오늘 다행히 금요일 오늘 약 한 3% 가까운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그동안 잃어버렸던 지수를 많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옵션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독약입니다. 독약.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서머리에 보인 거는 사실 조금 안타깝죠,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 주간 옵션에서 상당히 성적이 더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뭐 오늘 급등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손실을 좀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트래크에 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FBI 같은 경우는 미실현 합성 옵션이 약 20센트가 있고 그리고 SMC와 같은 경우는 약 미실현 합성 옵션의 수익 가능성이 약 1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어, 옵션의 합성 옵션에서 돈을 벌 수 있을 수익이 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너무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상되는 YMAC은 약 11센트 아까 말씀드린 데 FBI에서 상당히 이번에 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예상도 YMAC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YMAX는 약 8센트 미만 글쎄 8센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산상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트래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래크를 가보면 이거는 보셨으니까 트래커에서 랩 모니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너무 적죠?
수익률 110%가 좋던가. 예, 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MSTY는 드디어 1 빌리언 달러 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당히 내부에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이제 빠져나간 게 물론 뭐 본주인 MSTR이 또 많이 빠져나갔고 또 합성 옵션을 좀 컨트랙트를 좀 잃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 1 빌리언 이하로 떨어졌고 울티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조금 올랐고 근데 MSTR 같은 경우는 이 내부는 많이 줄었는데 쉐어 숫자는 늘었어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어떤 그 MSTR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가지 않느냐, 바닥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NVDI 같은 경우는 NVDI도 많이 줄었습니다. 1.4 빌리언 이하로 줄었죠. 지난주는 1.5 빌리언대로 유지를 계속 하다가 1.4 이하로 줄었습니다. 근데 쉐어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니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죠. 비트코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쉐어 숫자는 코니는 변화가 없습니다. 테슬리 같은 경우도 1 빌리언이 깨졌습니다. 1 빌리언 이하로. 정말 오랜만에 1 빌리언 가까이 1 빌리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도 조금 줄었죠. 그리고 풀티 같은 경우도 4억 달러를 유지를 하다가 4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약 3억 5천. 그리고 쉐어 숫자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SMCO 같은 경우도 1억 5천 달러, 1억 5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동안 이번 주 시장이 하락장으로 글쎄요, 뭐 아직 10%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공식적으로 20%가 빠져야 하락장인데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고 심리적 하락장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 일드맥스 또한 상당히 이 하락장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래크를 보시면 트래크를 볼까요? 트래크를 보면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등락은 있지만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오늘 오늘 바짝 올랐죠.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테슬리는 현재 22센트 정도 수입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합성 옵션이 없었어요. 트레이드가. 그래서 이거를 빼서 상당히 한 40센트 가까이 34센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냥 오르면서 이 합성 옵션이 빠져나갔어요. 850개.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집계된 거는 22.65센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수익은 받습니다. 자, 그리고 NVDI 같은 경우는 뭐 합성 옵션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지만 3,000개의 컨트랙트가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3,000개가 빠지면서 약 4센트 손실이 됐고 NVDI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 사실 굉장히 수익을 잘 내다가 오늘 손실을 조금 받습니다. 그죠? 1.65센트.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는 19센트, 콜 스프레드에서 약 8센트 정도 손실. 그래서 NVDI는 약 7센트 정도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FBI입니다. FBI는 FBI가 지금 지난주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주 연속으로 상당히 오르다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한때는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그 2달러가 넘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여기 보시다시피 월요일날 바짝 오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수익은 많이 못 냈습니다만은 그래도 10센트 정도 FBI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는 보시다시피 뭐 지금 거의 한 달째 빠지고 있습니다. 한 달째 빠지고 완전히 빠졌다가 조금 오늘 올라서 지금 69,000불까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어제 6만 불까지 떨어졌어요. 어제 6만 불까지 빠졌을 때는 거의 뭐 마이너스 51%. 그러니까 지금 작년 10월 6일 날 12만 4,752불이 최고액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그때를 기점으로 하면 6만 9천 불이 지금 거의 44%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때 6만 불까지 빠졌을 때는 거의 51%가 빠졌었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반등을 크게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추세 전환이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뭐 데드캣 바운스 그죠? 이게 뭐 한 4일 연속으로 빠지면 하루 정도 기술적인 반등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르는 그 이유가 어떤 뭐 특별한 기술적 반등 외에는 크게 뭐 이게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 시장의 센티멘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이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죠? 이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바닥으로 보고 들어가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된 데는 더 이상 지금 투자를 일단 안 하고 그동안 눈여겨 봐왔던 그 라운드 힐의 W 계열의 그 MSTW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질 때 저는 상당히 가지고 있던 보유 현금을 제가 현금을 한 작년 여름서부터 모아왔거든요. 배당금 나오면 뭐 배당금 나오면 보통은 한 80% 이상은 재투자를 하는데 재투자 비율을 한 20%만 낮추고 한 80% 정도는 현금을 계속 쌓아왔어요. 그래서 지난 한 그 6개월 정도 현금을 모아온 덕분에 현금이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제가 가진 현금의 한 20% 정도를 활용을 해서 그동안 침해왔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등을 해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 전환의 어떤 장세 변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현금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좀 보수적으로 정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가진 현금을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가진 현금을 이렇게 한번 5등분, 6등분 해서 이렇게 왕창 떨어질 때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적립식 매수 그리고 적립식 매도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불 올라갔네요. 지금 이제 주말에 어떻게 될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STY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 그동안 MSTY가 사실 굉장히 힘을 많이 못 썼죠, 그죠? 이렇게. 근데 2월 3일하고 5월 어제까지 의외로 약 1300개의 컨트랙트가 늘어났어요. 1200개의 컨트랙트가 늘어나면서 받던 수익이 거의 10센트가 됐었어요. 근데 오늘 오늘 막 4000개의 컨트랙트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본 손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손실이 24센트.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 14센트 정도 합성 옵션에서는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어제까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수입을 냈죠. 어제까지는 58센트 돈을 벌었습니다만 오늘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다음 주 오픈된 거를 클로즈를 시켰습니다. 두 개. 120달러, 121달러 총 8,250개의 컨트랙트를 커브드 콜을 클로즈를 시키면서 손실을 발생이 됐어요. 이게 지금 120달러하고 121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인데 지금 가격이 134달러까지 올라갔죠. 그 덕분에 손실이 발생이 돼서 약
7센, 17.9센트. 그래서 그동안 벌어놨던 58센트의 거의 뭐 3분의 1이 날아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결산으로는 약 40센트 정도 수입을 받고, 커브드 콜에서는 40센트 돈을 벌었습니다만, 콜 스프레드에서 손실이 약 17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손실을 갖다가 본 게 약 17.9센트인데,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이익 본 게 약 12센트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7센트 정도 손실을 봤죠. 그래서 이제 이 콜 스프레드가 어떤 이런 그 안전판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면. 근데 여기서 버는 돈은 여기서 커브드 콜에서 잃는 돈의 뭐 많아봐야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돈이 항상 더 큽니다. 그래도 뭐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 덕분에 MSTY는 이번 주 약 8.4센트의 순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스노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특별히 볼 건 없고, 합성 옵션에서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클리 콜에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산은 약 18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SMCY도 마찬가지죠. SMCY도 합성 옵션에서 돈을 조금씩 법니다만은 여기서 크게 돈을 잃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SMCY는 이번 주에 상당히 급등락이 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커브드 콜 비즈니스에서 급등락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SMCY는 약 16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PLTR, 풀티를 보겠습니다. 풀티도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IB30은 상당히 높아요. IB30은 높기 때문에 커브드 콜의 이 프리미엄들이 상당히 높죠. 그죠? 이렇게 거의 뭐 6달러까지도 올라가는데, 6달러. 커브드 콜이 올라가서 수입은 많습니다. 1.6달러나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커브드 이 콜 스프레드에서 약 95센트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서 1.6달러의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 경비가 95센트나 나가기 때문에 총 벌은 돈은 약 71센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합성 옵션이 어제 오늘 약 1,400개가 빠져나가고, 또 월요일 날은 빠져나갔습니다만 그렇게 돈 잃은 게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이게 풋과 콜 컨트랙트의 비용과 수입이 똑같은 건 처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오늘 이런 약 1,400개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에서 발생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약 30.95센트, 그래서 71센트 위클리 콜에서 돈을 벌어서 30센트 날리고, 펄티가 결산된 것은 약 40센트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펄티 같은 경우. 자, 후이를 보겠습니다. 후이도 지금 지난 4주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해서 8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후드가. 그나마 뭐 아직은 뭐 조금 반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덕분에 오늘 그 크레딧 콜, 커브드 콜에서 요 컨트랙트 하나 1,300불, 89달러짜리 1,300개 컨트랙트가 해서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드는 합성 옵션에서 91센트 손실이 발생이 됐고, 위클리 콜에서 약 46센트 돈을 벌어가지고 총 손실은 약 44센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후이는 이번 주에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도 뭐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PL 밸런스 가서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번에 요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너무 크나? 이게 이제 한눈에 보이게끔 지금 이제 이번 주 예상치까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상은 34센트를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33센트로 약 3.4%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됐습니다만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 안쪽은 뭐 그런 대로 좀 봐줄만 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조금 비슷하게 나왔고,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사실 괜찮아요, 그죠? 지난주만큼은 못 벌었습니다만은 지금 펄티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월 12일 이후에 지금 4주 연속으로 전체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벌은 돈이 이번 회계 연도에서는 약 1억 달러를 넘게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비슷하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AI가 AI 예상은 33센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센트가 나오게 되면 주간 분배율은 약 1%. 뭐 지난주는 비슷하죠. 그래서 지난 4주 한 7주 정도는 비슷하게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한 요 정도만 유지를 해줘도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한 AI 생각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한 1% 정도 주간 1% 가까운 퍼센테이지로 돈이 나온다 그러면 1년이면 50% 넘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준수하다,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지 이번 주 테슬리 예상은 AI 예상은 33센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NVDY입니다. NVDY는 지금 그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 사실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이번 회계연도의 첫 번째 주에서 2억 달러를 벌었던 것이 굉장히 지금 그동안 계속 뭐 한 석 달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상당히 많이 벌었죠. 많이 벌어서 약 2억 3,100만 불을 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도 약 7.7밀리언 달러 돈을 벌고 ETF 숫자도 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상은 14밀리언 달러 돈을 잃었기 때문에 약 0.9센트 정도 주지 않느냐 그랬는데 실제로는 약 9.3센트 이제 9센트 예상을 했는데 9센트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3%,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죠? 예,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예상이 AI는 0.9센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0.9센트 정도 나오면 한 0.7%, 1%에는 못 미치지만 NVIDIA 매니저들은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러죠? 조금 그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간 분배율 약 36%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약 이번 주 예상은 9.8센트입니다. NVDY.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코니하고 MSTY가 문제가 있는 게 왜 문제가 있냐? 지난주에 지금 무려 1억 6,400만 불의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크게 손실을 봤으면 분배금을 당연히 적게 줘야 돼요. 그죠? 당연히 적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AI도 예상은 거의 한 11센트 그죠? 11센트 이하로 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28센트가 나왔어요. 이게 28센트가 물론 그 전주보다는 적어요. 그 전주에는 30센트를 줬습니다. 그때 5밀리언을 벌어가지고 30센트를 줬는데 무려 1억 6,400만 불이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8센트를 줬어요. 그래서 1%를 넘게 줬습니다. 물론 1%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쭉 1% 줬으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참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코니가 1억 6,400만 불의 손실을 보고 28센트 그죠? 1%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분배금으로 나간 게 4억 달러예요. 4밀리언 달러. 여기서 1억 6,400만 불 거기다가 분배금 나가니까 또 400만 불 그래서 1억 6,800만 불이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 글쎄요, 모르겠어요. 다른
그 뭐 일드 부스트나 뭐 렉스쉐어나 라운드 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돈을 못 벌면 좀 적게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AI도 이제 뭐 포기를 했는지 이번에 그죠? 17,000불 벌었습니다. 이번 주에 17,000불 벌었는데 26센트 준다 그래요. AI도 좀 맛이 가는지 아무튼 뭐 또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에 뭘 손을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AI도 아무튼 약간 글쎄요 뭐 포기를 하는 건지 아무튼 뭐 26센트 예상을 했습니다. 26센트 예상을 하면 0.96%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MSTY입니다. MSTY도 마찬가지입니다. MSTY도 지금 그 지난주에 4,700만 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손실이 났기 때문에 AI 예상은 19센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30센트가 나왔습니다. 30센트 나와서 약 1.28% 주가 분배율. 뭐 그나마 돈 벌었던 그 전주보다는 적게 줬어요. 그죠? 돈 벌었던 11 밀리언을 돈을 벌었던 그 전주에는 37센트를 줬으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돈을 4,700만 불을 잃었죠. 그래서 30센트. 글쎄요, 뭐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주도 AI가 약간 맛이 갔는지 또 25센트 예상을 했어요. 물론 뭐 지난주보다 돈을 벌었으니까 이거는 이럴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예상은 25센트입니다. 25.87센트 MSTY 한번 지켜보시죠. 코니는 26센트입니다. 자, SMCY는 지난주 9.95센트 예상을 했는데 9.1센트 나왔죠. 그래서 약 8.5%. 그리고 이번 주 예상은 9.19센트입니다. 9.19센트를 주면 1.08%의 주간 분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SMCY는 근데 이번 주까지 역시 손실이 크죠. 그리고 MSTY 같은 경우는 뭐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5억 5,900만 불. 코니 같은 경우는 토탈 1억 9,700만 불. 그러니까 지난주에 잃었던 1억 6,400만 불이 크네요. 그죠? 1억 9,700만 불. 엔비디아는 뭐 잘하고 있고 SMCI도 그렇고 아무튼 좀 뭐 그렇습니다. 자, 풀티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평균 주간 분배율을 평균해 보면 1%, 그죠? 1.55%. 근데 아웃라이어를 빼면 글쎄요. 1.48. 그래서 2% 안팎으로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펠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3.8밀리언의 돈을 벌어서 지난주에는 29센트 예상을 했는데 41센트로 상당히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는 AI가 3.8밀리언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예상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38센트. 그래서 38센트를 주게 되면 약 1%입니다. 1.01%. 그래서 풀티는 예상되는 AI 예상치로는 약 38.9센트 정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후이 같은 경우 지난주에 30센트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건 24센트예요. 그래서 지난주 예상치는 AI가 상당히 오버슈팅, 그래서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만큼 돈을 잃었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예상치가 확 줄었습니다. 23센트. 그래서 23센트를 주면 약 0.71%. 지난주의 분배율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후이는 이번 주 예상치가 약 23.65센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뭐 제가 이거 가끔 보여드린다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트래킹하고 있는 분배금을 지금 11월 12일 2025-26 피스칼 회계연도 시작하고 나서 코니 FBI 후이 쪽 이렇게 7개인데 둘, 넷, 여섯, 7개. 7개를
트래킹 하는데 대충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요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클러스터링을 하면서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이 분배금들이 다 줄어왔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 분배금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도 지금 1월 이후에 그렇게 크게 뭐 상황이 되게 많이 올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MSTY, 코니, 이 얘들은 지금 어, 본주인 비트코인과 MSTR이 계속 하락이었죠, 그죠? 몇 개월 됐어요. 한 5, 6개월 됐지 싶은데 계속 하락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코니와 MSTY는 줄 수밖에 없고 그나마 비슷하게 유지를 하는 것은 NVDY입니다. NVDY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슷하다 할 수도 없네요, 그죠? NVDY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초에는 14센트였는데 14센트에서 지금 그 10센트 이하로 지금 줄었으니까 계속 줄네요, 그죠? 그리고 풀티도 많이 줄었죠. 풀티도 많이 줄고 SMCY도 많이 줄고 테슬리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느냐. 테슬리가 그때 12월 초에 그 5대1로 액면 병합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주는 것 같아요. 에버리지 38센트 어느 정도 일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드맥스를 비롯한 이 고배당 혹은 초고배당 주들의 이 배당금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번 회계연도에 지급된 배당금의 누적 합계는 이겁니다. 그죠? 그 테슬리는 4.6달러, 풀티는 7.9달러가 제일 이게 제일 많네. 후이가 8.5달러로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들을 해서 기준으로 올해, 그러니까 오늘의 가격을 넣어서 총 누적 그 리턴을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후이가 25%입니다. 25% 지금 저희들이 13주가 지났는데 13주 동안 25% 정도 리턴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풀티 그리고 SMCY가 20%씩 그리고 코니가 약 17.5%, MSTY 18%, FBI는 11%, 엔비디아 11.7%. 그래서 메타하고 엔비디아를 본주로 가지는 이 두 개는 약 11%에 머물러 있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사실 20% 가까이 지금 현재 배당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13주면은 거의 한 석 달이죠. 한 쿼터.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ROC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평균 ROC가 약 40%, 40에서 50% 가까이. 지금 MSTY 같은 경우는 75%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ROC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풀티가 약 60%, 그리고 SMCY 50%, 테슬리는 50% 이하. 스노이가 생각보다 ROC가 낮네요. 그 외에는 약 40%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번 주에 그 한국의 그 친구가 그 페이퍼를 저기 신문이죠, 신문 한 조각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감액 배당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 내에 그 지금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계속 그 한국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MSCI 지수 편입에 필요한 그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국장에서 오르지 못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가버넌스가 제일 큽니다만은 하나가 또 이 배당에 대한 배당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배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감액 배당입니다. 그래서 감액 배당의 영어가 이 리턴 오브 캐피탈이거든요. 이 ROC. 그래서 그 국내에서 현재 그 예상은 국내 현재 그 국세청에서의 취급은 뭐냐면 한국 내에서의 감액 배당을 가지고 배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입니다. 근데 한국 외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 인컴 ETF 지금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테슬리 같은 MSTO 같은 경우는 감액 배당률이 75%지 않습니까? 그럼 75%의 예를 들어서 총 4.37달러를 줬는데 이 중에 75%면 약 3달러거든요. 3달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세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똑같이 이 15.4%의 이 소득,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매겨버리는 거죠. 한국 국세청에서. 근데 이제 한국의 이 감액 배당의 이 한국 ETF에서 나오는 아니면 한국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의 이 감액 배당으로 나오는 즉 ROC로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그걸 확대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계속 그 정책이 계속 있었어요. 감액 배당은 면세다. 한국에서 주는 감액 배당은 면세다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 감액 배당을 의도적으로 많이 안 했어요. 한국의 회사들이. 근데 이제 한국의 회사들이 감액 배당을 많이 하게끔 정부에서 많이 장려하는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그 뉴스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 좋은 신호로 보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감액 배당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마케팅으로 한국의 이 배당 주는 회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감액 배당에 대한 ROC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해주는데 왜 미국에서 주는 건 안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했었던 그 기획재정부에 질문을 넣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공식적인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적용하고 있는 정책을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근데 물론 뭐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컴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이 감액 배당 이 ROC죠. 감액 배당 ROC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면세를 미국에서 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바꾸려면 이제 뭐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서운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 감액 배당에 대한 이 분위기가 점점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 ETF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식으로 계속 좋아지면 언젠가는 미국 인컴 ETF에서도 나오는 감액 배당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면세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 섞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께 뭐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 여기까지로 하고 또 항상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여전히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제가 지금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의 이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연휴라서 휴가를 며칠 더 내서 한 일주일 여행을 다니기로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비행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하루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다음 주는 어쩌면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안 빠지더라도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미리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짧게라도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